이제 거의 다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6월 10일이면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학을 하게 되면은 9월 달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도 거의 이제 13주의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13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특수 분야에 대해서 그 사회 경제라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징, 형태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 인증 요건에 대해서 파악한다. 또 사회적 협동 조합의 개념과 원칙, 주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파악한다. 또 마을 기업 정의와 설립 요건 유형에 대해서 파악한다. 자활 기업의 개념과 설립 요건 및 유형, 지원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렇게 오늘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이런 것 보고 이제 권력 이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사회 경제적 개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소셜 이코노믹이라는 그러한 그 사회적 경제, 소셜이 사회죠, 이코노믹 경제. 그래서 이제요, 사회적 경제라.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경제를 살펴볼 때 시장 경제가 있고 계획 경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죠. 또 공산국가에서는 계획 경제라는 걸 가지고 그 계획 경제가 이제 공산주의가 주장했던 게 이제 계획 경제예요. 경제를 딱 짜가지고 그만큼만 지출하는 그런. 그러나 그 계획 경제는 이제 이름 자체도 없이 다 쇠퇴하고 말았어요. 경제학에서 이제 계획 경제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시장 경제 체제가 이제 부흥하고 이렇게 너무 그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죠? 너무 빈부 차이가 심하고 너무 그 자본주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골고루 형평성이 없는 그런 그 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저는 이제 그렇죠, 신경제라고 그러죠. 케인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국가가 개입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특수한 그러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로서 공부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여기 사회적 이코노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부흥을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서 등장한 개념이다. 자본주의를 보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자본주의는 야수의 경제학이다. 야수의 경제학이다. 이 대기업이나 부르주아 자본주들이 이 소기업을 잡아먹고
개인을 잡아먹는 그러한 경제라고 아주 또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형태가 등장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와는 다른 지향을 가진 경제로, 시장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진 경제인 반해 사회 경제는 비이윤 추구 동기를 가진 경제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 서구의 사회복지 국가가 등장한 폐비현 사회복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가 통제를 해서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폐비한주의자들의 경제학이에요. 그와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구들을 발전하고 그러한 그 사회적 경제적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발달하고 그러한 기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OECD 국가, 여러분들이 OECD 많이 듣고 있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죠. 경제적 측면에서 수익 창출과 고용을 중시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 주도로만 들어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 주도로만 들어지고 이렇게 시민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유럽 공동체가 있어요. 유럽 공동체. 공동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들이 구성진 이해 당사자 경제로부터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민간 단체, 유로화라고 그러죠. 유로화를 사용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더포맨이라는 그러한 단체도 있죠. 1999년. 이윤 창출보다는 이 경제에는 이윤이 많죠. 거품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디포맨이라는 건 이제 거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너무 거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아파트 값도 내리고 땅값도 내리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거죠. 이윤 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랑과 노동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경제 일부, 거품을 뺀 실질적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 번사이트, 이런 용어는 좀 우리가 듣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박애 정신의 활동으로 기업을 하는 것이 이제 디페인 번사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으로 민간 시장 부분과 공공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표를 보고는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또 신명호라는 학자는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배분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분,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후회적 경제 활동 조직의 집합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죠. 장원봉이라는 그런 학자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회의적인 참여 경제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경제를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어요. 사회적 경제의 규범적 정의예요. 첫째, 사회적 경제의 규범적 정의. 첫째, 자본의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 경제로서 대안 경제란 말이에요. 시장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 부분과 공공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이다.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는 이윤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이윤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반문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많이 원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에서는 대안적 경제로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사이에 이제 조정을 해서 그 거품도 빼고 또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주도의 경제로서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 노동고용, 중시 경제활동이다. 셋째는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 협력적, 후회적 운영 원리로 활동하는 참여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어요. 첫째, 사회 경제의 성격 측면의 특징은 정부 주도 경제가 가진 강력한 국가 개입과 시장 경제의 경제적 이윤, 지상주의 방향성을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게 누구의 견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국가를 창출한 패배론주의자들의 견해라고 했죠. 두 번째, 사회 경제 조직들의 특징은 이윤 추구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적인 경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본보다 사랑과 노동을 우위를 두는 수익 배분이다. 인간 위주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셋째, 사회 경제의 가치 측면의 특징은 민주적 참여, 1인 1표가 민주주의 원칙이죠. 수익 배분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원칙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국가와 시장에서 비충족된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며 시민적 가치 평등 형평성을 중시함으로써 사회의 재분배에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게 되느냐?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와 이렇게 같은 영역으로 대두되게 되었는가?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사회적 경제 체제가 확산되고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이 이제 결성되어서 또 1800년대 이미 미국에서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상업 부조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거품을 뺀 기업과 경제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빈균청의 둘의 조합 형태로 등장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농업국가이었기 때문에 농업 협동조합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둘의 조합이라는 것은 별로 종교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은 크게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유형별 특성이 있어요. 진출 적합 분야, 진출 분야별 시장 여건, 진출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은 여기 화살을 풀면 사회적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이해도 요구.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취약계층 문화 향유권 종진 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소셜 벤처 분야 혁신성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연계 분야 지역 내 인적 물적 활용 중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의 그 하나의 분야인데 거기에 이제 장애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와 이제 거버넌스는 뭐예요? 그것도 협동이에요. 협동을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마을 기업, 마을이 유효자원 활동으로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을 만드는 게 마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윤도 배분하고 소비는 같이 해가지고 이윤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취약계층 탈수금 및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합 분야와 장애 요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형태예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자본시장의 시스템의 야기하는 사회적 배제, 빈곤, 실업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같이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처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속한 것들이 있고 재정부에 속한 거야. 행안안정부,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그 소속된 단체들인데 이런 사업과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그 맥락에서 세워진 그러한 그 하나의 기구며 단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한번 보겠어요. 고용노동부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장연들은 2007년, 취약계층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공업, 여기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인증제, 대표 1인 대부분,
최대 5년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부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마을기업에서 행정부가 나래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침이 있고, 보건복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그 빈부격차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사회복지의 국가로 가는 초석에서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라도 이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어요. 소셜 엔터페이스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예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에요. 또 경제적 가치 창출 두 가지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보조해주고 인건비를 보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익금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영역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 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들은 지금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유형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 목적의 조직 주된 목적을 하여야 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회 서비스제 공형 조직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요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인 것. 일자리 제공형이 있어요. 조직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 30% 이상일 것. 또 지역사회 공헌형이 있어요. 혼합형이 있고 기타 창의 혁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이것만 제가 한번 BTP 자료를 한번 보겠어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형 지역사회의 일정 물적 자원이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에 있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것이 가형이에요. 나형은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 다형에는 지역사회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 경우 혼합형이 있고 기타 창의 혁신형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요건에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첫째, 민법상 법인, 조합, 또 상법이 있죠. 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둘째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며 재화와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된다. 셋째는 지역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의 조직이 주된 목적이다. 넷째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여섯째는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일곱째는 회계, 연두불,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이윤이 2분의 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대처 대대표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건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술해서 여러분들도 사회복지과를 나오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무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 창출과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조직 형태도 갖춰야 되고 또 유급 근로자도 있어야 되고 일자리 1명 이상 고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건을 갖춰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이 PTP를 통하여 한번 잘 보시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 맥락을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